유튜브 풍수를 믿었다가 돈이 더 새는 이유, 당신에게 맞는 풍수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현관 앞에 놓인 화분을 치우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본 풍수 영상에서 그게 재물을 막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는 고심 끝에 소파 방향을 바꿨고, 어떤 분은 거울을 새로 달았으며 심지어 이사 날짜까지 바꾼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을 들여 풍수 용품을 구입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비용과 시간이 쏟아진 끝에 삶이 달라졌냐고 조용히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솔직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영상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풍수 콘텐츠의 민낯입니다. 저는 오늘 풍수가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풍수는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진지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그 학문이 지금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왜곡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오히려 삶의 해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풍수를 제대로 알고 나에게 맞는 풍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 채널 돈방석 풍수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튜브 풍수 콘텐츠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조회수가 곧 수익입니다. 조회수를 올리려면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클릭하는 콘텐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한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한 공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풍수 콘텐츠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리기에 최적화된 소재입니다. 이것을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욕망 자극, 저것을 두면 재물이 샌다는 공포 자극. 이 공식이 반복되면서 풍수 콘텐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경쟁이 심해질수록 더 자극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관에 이것만 두면 한 달 안에 재물이 들어온다. 이 물건이 집 안에 있으면 당신 집 돈이 계속 샌다. 이런 식의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인 양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은 여러분의 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집이 놓여 있는지, 주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층에 사는지,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타고난 오행의 구성이 어떠한지, 이 중 단 하나라도 알고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풍수일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은 풍수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풍수의 본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풍수질이라는 한자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바람풍, 물수, 땅지, 이치리.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를 읽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도선국사, 무학대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인들이 풍수를 통해 도읍지를 정하고 절터를 찾고 마을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간이 자연 속에서 어떤 자리에 위치해야 가장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풍수가 수천 년에 걸쳐 탐구해온 근본 질문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체계화한 철학입니다. 풍수의 핵심 개념인 기, 즉
에너지의 흐름을 현대과학의 언어로 번역해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공기의 흐름, 즉 환기와 통풍은 실내 공기질과 직결되고, 실내 공기의 질은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집중력, 수면의 질, 호흡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현대 건축학과 환경의학이 수없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햇빛, 즉 채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는 공간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보다 계절성,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왔습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자연광의 양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음 환경이 인간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에 미치는 영향, 공간의 정돈 상태가 의사결정 능력과 인지, 부하에 미치는 영향도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반복적으로 입증한 사실입니다. 고대의 풍수 선생들은 실험실이 없었지만 수백 년에 걸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기의 흐름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언어가 낯설게 느껴질 뿐 가리키는 진실은 현대 과학이 말하는 것과 본질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풍수가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면, 같은 원리라도 환경이 다르면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완도의 해안가 단독주택에 사는 분과 서울 강남 30층 아파트에 사는 분과 강원도 산골 마을의 한옥에 사는 분에게 같은 풍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풍수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해안가는 바람이 세고 습기가 많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땅의 기운, 지기와의 거리가 멉니다. 산골 한옥은 산세와 수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이 세 집에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마치 체질도 증상도 다른 세 사람에게 같은 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의학이 그렇게 하지 않듯이 진정한 풍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주명리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풍수를 깊이 공부한 분들은 사주와 풍수를 결코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오행의 구성이 다릅니다. 목화토금수, 이 5가지 기운이 각자에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서 화, 즉 불의 기운이 이미 강하고 넘치는 분이라면 남양집의 붉은 계열의 인테리어, 밝고 화려한 조명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그 기운을 더욱 과하게 만들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수, 즉 물의 기운이 약한 분에게는 북쪽 방향의 요소나 짙은 청색, 계열 또는 실제 물을 연상시키는 환경 요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모든 사람에게 좋다거나 어떤 색이 모든 사람에게 재물을 부른다거나 하는 식의 일률적 처방이 얼마나 위험한 단순화인지를 이 맥락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과 생활 방식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입니다. 재물을 끌어들이는 방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방향이 내 직업과 생활 패턴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환경심리학 연구들은 오랫동안 작업의 성격과 최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왔습니다. 창의적인 작업, 예를 들어 작가나 예술가, 기획자에게는 자연광이 풍부하고 약간의 배경 소음이 있는 환경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반면 정밀한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 회계나 프로그래밍, 번역 같은 일을 하는 분에게는 조용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환경이 오히려 성과를 높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는 영업이나 상담, 직종에 종사하는 분에게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신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차이를 무시하고 당신 책상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단정 짓는 것은
직업과 생활의 맥락을 완전히 배제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풍수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책임의 전가와 본질 외면의 문제입니다. 집에서 돈이 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소비 습관,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재정 계획의 부재, 부업이나 투자에 대한 공부 부족, 직장에서의 역량 개발 소홀, 또는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 이 본질적인 원인들을 직면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화분이 있어서 돈이 샌다는 말은 듣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원인이 명확하고 해결책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화분만 치우면 됩니다. 그러나 화분을 치우고 나서도 재정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화분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풍수 공부는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전체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의 조건을 학문적으로 살펴보면 이 점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전통적인 명당의 조건은 배산임수, 즉 뒤에는 산을 두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장풍득수, 바람은 막고 물은 얻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산이 있다는 것은 북쪽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자연 방풍막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물이 있다는 것은 낮은 지형으로 햇빛이 잘 들고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며 교통과 물자 이동이 편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인류가 가장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오랜 관찰 끝에 정리한 집단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현대 도시의 아파트에 적용하려면 그 본질적인 의미, 즉 바람을 막고 빛을 얻으며 습도를 조절하고 소통이 원활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원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원리를 현재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풍수입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풍수의 철학을 신경과학의 언어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공간에 반응합니다. 천장이 높은 공간에서는 추상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활성화되고 천장이 낮은 공간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중이 잘 됩니다. 빨간색 환경은 심박수를 높이고 경계심을 자극하며 파란색 환경은 심박수를 낮추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결정 피로가 빠르게 쌓이고 정돈된 공간에서는 인지 부하가 줄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신경과학의 발견들은 풍수가 수천 년 전부터 공간과 색, 방향과 배치를 통해 말해왔던 것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다만 언어가 다를 뿐입니다. 기의 흐름이라고 표현하든 신경계의 반응이라고 표현하든 결국 같은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풍수를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풍수를 주술이 아닌 환경 철학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건을 두면 복이 들어온다는 식의 물신화된 풍수가 아니라 내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깊이 살피는 관찰의 학문으로 풍수를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모든 풍수 적용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사는가? 내 집의 방향과 구조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다면 어떤 풍수 정보도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풍수의 기초는 항상 가장 단순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깨끗하고 밝고 잘 정돈된 공간, 신선한 공기가 잘 순환되는 환경,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는 집,
이 기본 조건들이 먼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풍수용품을 들이고 방향을 바꿔봐야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기초 없는 건물이 오래 서 있을 수 없듯이 기본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풍수 처방은 표면적인 효과에 그칩니다. 현관에 대한 풍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관은 풍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 이유는 집의 내부와 외부가 처음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통로이자 집을 나서는 사람이 세상과 처음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환경 심리학적으로 보면 현관의 상태는 집 구성원의 귀가 심리와 출근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지럽고 물건이 넘치는 현관을 보며 집에 들어오는 사람과 깔끔하고 환한 현관을 보며 들어오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분명 다릅니다. 어두운 현관을 지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밝고 정돈된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신고 나가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다릅니다. 이것이 기의 흐름입니다. 현관에 특정 물건을 두면 돈이 들어온다거나 나간다거나 하는 이야기 이전에 현관 자체가 얼마나 깨끗하고 환하며 공기가 잘 통하는지가 훨씬 본질적인 풍수의 문제입니다. 화장실 풍수 이야기도 자주 등장합니다. 화장실 방향이 어떻다.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한다. 화장실에 이것을 두면 안 된다. 여기서 풍수의 본질적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은 물과 습기가 많고 공기의 질이 쉽게 나빠지는 공간입니다. 냄새와 습기가 집 안으로 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집 전체의 공기질과 위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한다는 풍수 원칙은 실제로 화장실 내 공기 중 세균과 수분 입자의 확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현대 위생학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풍수의 지혜입니다. 어떤 특정 방향의 화장실이 있으면 재물이 흘러나간다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해야 집 전체의 환경이 건강해지는가라는 질문이 훨씬 실질적인 풍수 공부입니다. 색채에 대한 풍수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풍수에서 오행과 색의 관계를 연결 짓는 것은 색채 심리학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목의 기운을 상징하는 초록 계열은 성장과 새로운 시작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초록색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적 사고를 자극한다는 연구는 수없이 많습니다.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흰색과 금색 계열은 정갈함과 집중력을 높입니다. 화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 계열은 에너지와 열정을 자극하지만 이미 불의 기운이 과한 공간이나 사람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흥분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 사주의 오행 구성과 내 공간에 필요한 오행적 보완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한 뒤 색채를 적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색채 풍수입니다. 빨간색을 두면 모든 사람에게 재물이 들어온다는 식의 단순한 주장은 풍수의 껍데기만 빌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풍수는 결코 빠른 해결책을 약속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깊이 관찰하고 그 공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섬세하게 읽어내며 나의 부족한 부분을 환경을 통해 조율해 나가는 꾸준한 과정입니다. 한 편의 영상을 보고 물건 하나를 배치한다고 해서 삶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공간을 나의 삶과 몸과 마음에 맞게 천천히 조율해 나가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풍수가 재물과 건강과 인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풍수를 만나시기를 권합니다. 유튜브 풍수 영상이 만들어내는 불안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돈이 샌다는 말에 쫓기듯 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공간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가 어두운지, 어디가 어지러운지, 그것을 하나씩 살피고 조율하는 것. 그것이 진짜 풍수의 시작입니다. 값비싼 풍수 용품보다 오늘 아침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이 훨씬 강력한 기의 전환입니다. 먼지 쌓인 현관을 닫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어두운 구석에 작은 조명 하나를 더하는 것이 출처불명의 풍수 아이템 하나를 사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풍수입니다. 풍수는 수천 년을 살아남은 학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곁에 있는 이유는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진실이 시대를 넘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을 공포로 파는 콘텐츠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진실을 나의 삶과 나의 공간에 맞게 지혜롭게 적용하는 힘을 키우십시오. 남들이 다 하는 풍수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풍수를 찾아가는 여정. 돈방석 풍수가 이 채널을 통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풍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 더 넓혀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풍수의 학문적 깊이를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내 집의 어떤 부분이 풍수적으로 신경 쓰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깊고 실질적인 풍수 이야기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